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삼상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위상, 크기,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 이 앞 글자만 따서 위크주파 이렇게 암기하시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삼상일 경우에는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한다. 동기발전기의 회전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답을 찾아보면 회전수가 같아야 된다? 회전수에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래서 운전 조건에 아닌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회전이 같아야 한다. 상회전의 방향 맞고요. 발생 전압이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 발생 전압은 기전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전압의 파형, 이거 역시 기전력의 파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 4번도 맞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아닌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전기기사 실기 단답형으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축 사이 각도를 알파라 하고 양 권선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권선의 유기전압을 E2, 전원전압을 V1, 부하측의 전압을 V2라고 하면 임의 각 알파일 때의 V2는, 자, 요 문제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1차 권선과 2차 권선, 요게 1차 권선이고요. 요게 2차 권선이고, 요게 축이 일치할 때, 이게 축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사이 각도가 알파라고 합니다. 축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서 2차 권선의 유기전압을 E2, 여기 2차 권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2차 권선. 그리고 전원전압, 그럼 여기가 1차 권선이 되겠죠. 1차 권선에 입력되는 전압, 여기 전원전압. 그리고 부하축의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문제의 내용을 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V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잖아요. 그럼 V1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이제 더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더하냐? 요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요 사이각이 알파고, 여기 요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을 E2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전압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을 더해주면 2차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코사인 알파 값으로 하면 이렇게 2차에 유기되는 전압, 여기를 우린 X라고 할게요. 분의 X. 요거 X 구하면 요 전압이 앞으로 가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은 E2의 코사인 알파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2차 전압은 여기 2차의 입력전압, 전원전압이 되겠죠. 전원전압 플러스 우리가 구한 요 2차의 전압, E2의 코사인 세타를 더한 값이 된다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3번 변압기의 절연유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절연유 관련된 문제 나왔네요. 자, 우선 절연유의 구빈 조건을 보면 절연 내력이 클 것, 즉 변압기의 절연유면 1차, 2차 그리고 권선과의 절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전기를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력이 적으면 1차와 2차 서로 연결되는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절연 내력, 절연의 힘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인하점이 높을 것. 인하점은 뭐예요? 불이 붙는 점이에요. 그죠? 불이 붙는 점이 높아야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불이 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인하점은 높은 것이 좋고요. 냉각 효과가 클 것. 그죠? 뭐 부하를 많이 씀으로 해서 변압기 온도가 올라가면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냉각 효과, 열을 올라가는 그 족족 열을 빨리 뺏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빨리빨리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응고점이라는 건 딱딱하게 굳어지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물에 있어서는 이제 얼음 생각하시면 돼요. 응고점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응고점은 저 낮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응고점은 낮을 것. 그래서 고온에서 산화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 절연유가 다른 물성으로 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고온에서 산화하지 않을 것. 변화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요거 역시 실기에서 단답형으로도 출제되었던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걸 찾으면 1번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비열은 무슨 뜻이냐면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그 온도를 빨리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연유가 뜨거워지면 비열이 크면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맞는 내용입니다.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 적을 것? 절연 내력은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건 2번이 되겠네요.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구비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4번 6급 60Hz의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1140rpm의 전격 속도로 회전할 때 1차 측 단자를 전환해서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역전 제동을 하는 경우 제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 삽입 저항은 단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은 0.005옴 Y결선이다. 자,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자, 이 문제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역전 제동할 때 2차 삽입 저항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 비례추이를 통해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례추이 관련된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2차 삽입 저항은 얘예요, 얘. 자,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거 ST 최대 토크가 발생할 때 그 시점의 슬립이 되겠습니다. 요 슬립 넘겨줘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R2 플러스 R만 남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얘 넘겨주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2차 삽입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R2 2차 권선저항 문제에서 0.005 얘가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이 2차 권선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0.005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시 슬립, 최대 토크, 즉 정지했었을 때, 최대 토크, 정지했었을 때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최고만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때 계산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 자,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로 구할 수 있죠. 자, 극수 6극. 그 다음에 주파수 60Hz 적용하고요. 여기서 회전자 속도 1140 적용하면 이때의 토크는 0.005다. 이게 S를 의미하겠죠. S. 그래서 0.005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전 제동하는 경우의 슬립이죠. 그죠? 그게 이제 얘를 의미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역전 제동할 때 슬립이니까. 그래서 요거 구하면 역전 제동이니까 회전이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회전 속도는 반대 속도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이제 구해주면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동기 속도는 우리 좀 전에 구한 방법으로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분의 회전 속도.
요거 좀 전에 구한 식대로 이렇게 적용해서 구하면 1.9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 공식에다 다 적용해 보면 이때의 2차 삽입저항은 2차 권선저항 0.005 곱하기 역전제동 시 슬립 1.95,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시 슬립 0.05 마이너스 요게 R2 2차 권선 저항이 되겠죠. 0.005 적용하면 이때의 2차 삽입 저항은 0.1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신 요거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써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요거 한번 써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5번 브러시리스 모터의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답은 1번 홀 소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브러시리스 모터가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브러시리스 모터의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건 홀 소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서 또 홀 소자 이런 거 막 찾아보고 이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 소자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전기자 저항이 0.045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100V, 회전 속도가 1000rpm일 때 전기자 전류 50A를 한다.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인가? 단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이 내용은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 그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원을 넣어주면 전동기가 되는 거고 요 회전자를 어떤 힘에 의해서 회전시켜서 전압을 일으키면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자 저항이 0.45이고 단자 전압이 100V, 회전 속도가 1000rpm일 때 전기 전류가 50A로 동작하는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를 얘를 전동기로 사용할 때 이때 회전 속도는 이제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우선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알아야 돼요.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전동기의 단자 전압에다가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 전압은 V는 IR. 그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전기자의 저항을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빼주면 단자 전압에서 얘를 빼주면 전동기 역기 전력, 전동기 내부에서의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내부에서 전압을 알 수 있는 공식이 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요 상수입니다. 상수. 전동기가 만들어지면 정해지는 상수 곱하기 전동기 내부의 자속 곱하기 회전수로 역기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뭐죠? 회전수. 전동기의 회전 속도,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K 자속 넘어가서 나눠주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 단자 전압 100V 줬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50A라고 줬고요. 전기자 저항이 0.045이라고 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상수랑 여기 자속은 모르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발전기 유기기 전력, 그러니까 요번에는 전동기가 아니고 발전기로 사용할 때 유기기 전력이에요. 이 유기기 전력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회전 속도 넘겨줘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상수 곱하기 자속은 여기 회전수분의 단자 전압 플러스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예, 여기서 발전기로 사용했을 때 회전수는 1000rpm이라고 줬지요. 그래서 1000rpm 분의 단자 전압 100V 플러스 50. 요거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0.045 이렇게 계산하면 요때의 요 K 파이, 요 상수와 자속을 곱한 값이 0.10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0.102 적용하고 문제에서 준 단서 단자 전압 마이너스 여기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전동기로 사용했을 때 회전수는 960.78rpm이다. 그래서 약 96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기전력, 전동기로 사용했을 때 역기전력 공식은 이렇게 되고, 발전기로 사용했을 때, 요때는 이제 유기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예, 전력을 유기한다. 예, 전압을 유기한다 해서 유기기전력. 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부호가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인 이유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발전기에서는 발전을 해서 전류의 방향이 외부로 나가지요. 그죠?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런데 전동기는 전류가 전동기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 한번 쭉 적어보시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저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네,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도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에 비해 공극이 작고 역률도 나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공극이 크고 역률이 동기기에 비해 좋다고 했죠? 네, 틀린 설명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48번 직류기에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건선법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 전기자 건선법은 2층권, 고상권, 폐로권이 있어요. 단층권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직류기 전기자 건선법이 2층권, 고상권, 폐로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건선을 감는 거고 어떤 순서로 감는 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직류기에 전기자 건선법이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 여기서 이제 전격 전압은 단자 전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가 105A. 전기자 저항 및 계자 회로의 저항이 각각 0.15 및 45입니다.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로 할 때 기동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이 문제는 이렇게 분권 전동기 회로를 그려놓고 해결을 하셔야 좀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선 이게 전동기고요. 이게 전동기 내부에 있는 전기자 저항과 여기 기동할 때의 그 기동 저항을 밖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는 거고, 분권 전동기는 계자 저항과 여기 계자 저항이거든요. 계자 저항과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분권 전동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동기 단자입니다. 자, 전동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200V고요. 그리고 전격 전류, 이렇게 전동기로 들어가는 전류죠. 얘가 105A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 여기 전기자 저항이 0.15. 그 다음에 계자 저항, 여기가 45m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동 전류의 전격 전류. 처음에 기동할 때는 이 전류의 150%로 저항이 흐른대요. 이때에 기동할 때의 전류가 요 전격 전류의 150%로 기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저항. 이 저항 값을 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서 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기동할 때의 전류값. 105에다가 150%니까 1.5를 곱해야 되겠죠? 1.5 곱하면 이때 기동할 때는 이때 157.5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기동할 때. 할 때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흐르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죠. 그죠?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IF는 R분의 V. 자, 계자 저항이 45mm이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요 V가 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 단자 전압과 병렬로 있기 때문에 단자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얘가 200 적용하면 얘는 계자 전류는 5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5A. 그러면 157.5A 중에 5A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흐른 전류는 157.5A에서 5A를 빼면 되죠. 그러면 일로 흐르는 전류는 152.5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152.5A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여기에 저항값 구해볼까요? 여기에 저항값. 요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합성 저항값. 여기에서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저항값이 R은 I분의 V. 요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흐르는 전류는 152.5A라는 거 알았고요.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여기 단자 전압과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20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분의 전압. 우리가 구하는 게 얘죠, 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 전기자 저항이에요. 그죠?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기자 전류 152.5A 분의 여기 전압 200V 마이너스 여기 전기자 저항 0.1 적용하면 이때 150%로 전격 전류의 150%로 기동시킬 수 있는 저항값은 1.21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분권 전동기, 분권 발전기 회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당장 이해 안 된다고 막 이것 가지고 막 3, 40분씩 막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적어 봐야 되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요 그림 한번 그려보고 요거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는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무브와 포화 시험, 삼상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변압기에서 부하에 관계없이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는 자화 전류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변압기의 전격을 정의한 것 중 옳은 것은 이 내용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전격 2차 전압은 명판에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저항부하를 갖는 단상 전파 제어 정육의 평균 출력 전압은 단 알파는 사이리스터의 점호각 VM은 교류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다. 자, 보기를 보니까 공식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단상 전파 제어 정유기의 출력 전압은 2번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점호각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정유기는 단상 전파와 단상 반파가 있는데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점호각 알파를 갖는 정유기의 출력 전압은 단상 전파에서는 파이분의 루트 2에 요 2가 정류되기 전의 전압, 교류 전압을 의미해요. 교류 전압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교류 전압, 이게 교류 전압의 실효값인데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최대값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요게 전파 정류, 요게 반파 정류, 식이 좀 다르죠?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4번 동기전동기의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을 의미하죠. V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기전동기의 V곡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여기가 계자전류, 여기가 전기자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횡축의 여자전류를 나타낸다. 횡축, 여기죠? 요게 이제 계자전류인데 계자전류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여자전류 역시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를 여자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계자전류, 여자전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횡축의 여자전류를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고요. 종축의 전기자전류, 종축의 전기자전류 맞지요? 그리고 V곡선에 요게 V곡선이에요. V곡선의 최저점은 역률이 0이다? 0%이다? 아니죠. 최저점은 역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까요? 동일 출력에 대해서 여자가 약한 경우 뒤진 역률이다. 여자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률이 1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하게 흘려줬다는 얘기죠. 그죠? 즉 부족여자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족여자, 이쪽으로 흘려주면 많이 흘려주면 과여자 이렇게 부르죠. 자, 부족여자 시킬 때는 이 동기 전동기는 리액터로 작용을 하고요. 과여자 시키면 콘덴서로 작용을 하지요. 리액터일 때는 뒤진 전류, 지상 전류, 뒤진 전류, 늦은 전류 이렇게 얘기해요. 역률 또한 뒤진 역률, 지상 역률, 늦은 역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일 출력에 대하여 여자가 약한 경우 뒤진 역률이다. 맞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여자 시켜서 콘덴서로 작용을 하면 진상 전류, 빠른 전류, 앞선 전류. 진상 역률, 빠른 역률, 앞선 역률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요거 동기 전동기 V 특성 곡선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발전기의 종류 중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것은 답은 1번 동기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뭐 직류 발전기나 유도 발전기는 계자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는 방식인데 동기 발전기는 계자가 회전하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해요. 요걸 회전 계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동기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6번 10kW 삼상 200V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유도전동기의 전류 값을 물어봤습니다. 효율하고 역률도 좋네요. 자, 우선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 공식은 이래요. 루트 3 곱하기 VI 코사인 세타. 문제에서 효율까지 줬으면 효율까지 적용해서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전류 물어봤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그 다음에 효율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지요. 85% 0.85고요. 에타 효율입니다. 그래서 0.85 분의 출력 10kW 기본 단위 와트로 적용해 주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준 거예요. 요거 고학용 계산기 누르면 약 40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자, 단상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대로 쓰면 반콘 분쉐 이렇게 암기할 수 있죠. 그죠? 반발 기동용, 콘덴서 기동용, 분산 기동용, 세이딩 코일형. 요게 이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된 것을 찾으시오 할 때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반발 유도용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발 유도용은 요 반발 기동용과 콘덴서 기동용 그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암기해 주실 때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은 좀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반기, 반유, 콘분쉐. 반기, 반유, 콘분쉐. 근데 문제는 뭐죠?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죠. 그럼 반발 기동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환 부하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환 부하법.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전기 기기에 있어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규소 강판을 성층하여 사용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층이 어떤 의미냐면 규소 강판을 얇게 해서 층층이 쌓았다. 이걸 이제 성층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규소 강판을 얇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강판이 얇아지면 와류손은 적어져요.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와류손을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이 T가 철심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철심의 두께가 얇으면 얇아질수록 와류손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은 규소 강판을 얇게 해서 층층이 쌓는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와의 위상각을 델타라 하면 직축 반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자, 요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동기 발전기에서 직축 반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은 3번 I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동기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횡축 반작용은 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고요. 직축 반작용은 I 사인 세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축 반작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I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막 이런 자료 찾아보고 저런 자료 찾아보고 하시면 기출문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면 10개년도 기출문제 보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문제와 답 암기하시고 해설 글로 나와 있는 거면 한번 읽어보고 계산 문제면 한번 써보시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만약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하면 다음 기출문제에서 또 출제가 되겠지요.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야 준비도 좀 더 쉽게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